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헌재 정말 아주 시원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KO 승했습니다. 특히 역전 KO 승입니다. 그야말로 스릴은 홈런입니다. 아니 말로 홈런입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통쾌합니다. 자, 민주당은 말이죠. 자기가 다 이겼다고 이제 경기를 끝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재에서 10월 17일이면 재판관 3명이 퇴임한다. 그럼 6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헌재가 재판을 더 이상 못한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검사, 마음에 안 드는 판사, 마음에 안 드는 장관 전부 다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가지고 헌재로 보내면 헌재가 재판을 못하니까 이야 좋다. 전부 다 직무 정지되고 우리 마음대로 이제 주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말이죠. 미리 샴페인을 터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야말로 카운터 펀치라고 그러죠. 이걸 맞고서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통쾌하고 신쾌한 그리고 상쾌한 이런 역전 말로 없는 그리고 카운터 펀치에 의한 KO승 드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헌재가 10월 17일이면 3명의 재판관 분이 물러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이영진 재판관, 그리고 김기영 재판관. 이 3분이 물러납니다. 그러면 헌재는 9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6분만 남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는 7명 이상으로 심리를 열어야 된다라고 딱 규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3명이 한꺼번에 나가면 딱 6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언제 이제 이 헌법재판관이 다시 임명될 수 있느냐? 내년 4월이나 가야 대통령이 추천하는 그런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헌재는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 사태는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헌법학자 그리고 또 법조계 또 뜻있는 이런 정치인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 추천 절차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면 원래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9명을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또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임명은 다 대통령이 하지만 추천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국회한테 세석을 줬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 세석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중립성 때문에 그래요. 원래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겁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을 누가 만듭니까? 바로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권한을 갖다가 또 넘어섰는지,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또 탄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에 공정성이 그 어느 기관보다도 생명이야. 그래서 그렇게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다 하지도 말고, 국회가 다 하지도 말고, 또 대법원장이 다 하지도 말고, 이렇게 3권을 갖다가 딱 나눠가지고 분립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딱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추천을 안 하면 야 우리가 목리를 부리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되지 이걸 노리는 거야. 그럼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면 자기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대법원장도 그리고 대통령도 자기가 오히려 국회가 위에 서 가지고서 자기들 멋대로 이게 대한민국을 주무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3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 그러니까 7명이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이게 오히려 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헌법 정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그 이유처럼 이 3권 분립 이걸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헌재가 존재하는 건데 바로 이 헌법재판소 7명 그거에 막혀가지고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받을 권리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게 침해된다면 그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럼 탄핵 심판받는 것도 이 헌재에 재판받을 권리예요. 그런데 이 재판받을 권리를 지금 이 23조 1항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을 갖다 인용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 23조 1항이 우연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그러면은 이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탄핵 심판을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 방통위원장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다. 빨리 지금 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된다. 따라서 지금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서 일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이 23조 1항이 우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대로 잘 보여줬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어떤 판결이다. 지금까지 말이죠. 헌재가 여러 가지 판결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것은 기각시키는 판결도 했고 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에 대해서는 그걸 또 인용하는 그런 판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법률의 우연성을 확인하는 또 그런 어떤 판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죠. 수도를 갖다가 이 서울로 안 하고 세종으로 옮기는 거 그거는 우연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판결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가처분 인용 이것도 아주 굵직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처분을 인용한 걸로 봐가지고서 그 23조 1항의 우연성도 확인이 될 걸로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걸 통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의 권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장난치는 걸 막았다는 거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권리도 보호했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겁니까? 헌재를 마비시켜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검사든 판사든 장관이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거치면 전부 다 헌재가 마비되니까 다시 이제 심판도 못 받고 니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즉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검사도 직무 배제시키고 정지시키고 판사도 직무 배제시키고 정지시키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신진우 판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판결을 하고 있는 문주형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그냥 직무 정지시켜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심판받아가지고 돌아올 거고요. 탄핵이 기각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재판관 전원일치 9명 전원일치로 가처분 인용을 했습니다. 9명 전원일치. 그러니까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 이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정지시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23조 1항의 우연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지금 빨리 정지를 시켜야만 나중에 우연이 확인됐을 때 그때 방통위원장이 그때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건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탄핵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되면 이거 빨리빨리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탄핵 심판을 누가 청구했어요? 민주당이 청구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각되면 그러면 바로 이제 또 방통위원장이 복귀하게 되는 거죠.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다. 그다음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겠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었다. 정말 9회 말 역전 홈런이다. 그리고 카운터 펀치에 의한 케오스이다. 다시 말하면 홍수환 선수가 말이죠. 카라스키한테 4번 다운당하고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그 다음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전 5기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생겨난 겁니다. 원래 7전 8기인데 홍수환 때문에 4전 5기가 생겨났잖아요. 거의 말이죠. 그렇게 상태에 몰리고 있었어요. 10월 이것이 17일이면 재판관들이 다 물러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못해요. 가처분 신청해도 소용없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갖다가 바로 맞게 10월 14일날 딱 결정이 나도록 신청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결정적인 그야말로 통쾌한 이런 결정을 얻어낸 겁니다. 이런 판결을 해준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묘수를 내고 그다음에 끝까지 전의를 잃지 않고 싸워준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박수를 크게 쳐드립니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